안녕하세요, 식지입니다. 오늘은 10가문 중 최근 등장해 맹활약을 하고 있는 로포비아 가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실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로포비아 가문의 가주의 이름은 로포비아 트로이메라이로 최근 공개가 됐었죠. 가문의 정통 포지션은 부리미입니다. 다만 이 부리미는 가문의 고유 능력은 아니고 탑에 존재하던 기술을 습득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권력은 부리미의 힘에서 나오는 듯하며 조련장이라는 직책이 가문 내에 있었죠. 그리고 최상위 조련장이라는 직책도 나타났으며 기린이라는 이름으로 인물이 등장했는데 현재 가주의 공석을 대리할 수 있는 자가 이 기린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가주의 대리 정도의 힘이라면 분명 가주의 초직계 자녀가 해당이 될 텐데 기린이 초직계 자녀라고 보기에는 근거들이 몇 없기 때문입니다. 로포비아 가문이 지배하는 층은 39층과 52층입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게 39층에서 등장한 네이먼트 정거장을 지배하는 게 로포비아 가문이었기에 그렇게 추측을 할 뿐 39층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52층은 로포비아 가문의 거점인 둥지라는 곳이 명확히 존재해 로포비아 가문의 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로포비아 가문은 가주가 직접 키우고 부렸던 23마리의 동물들을 대표로 삼아 23개의 지파를 두고 있었지만 3개의 지파가 다른 지파로 흡수되어 20개의 지파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엘레인의 지파인 늑대 지파, 최근 등장해 감쪽같이 삭제된 뱀 지파, 죽은 도코코와 오래전 쿠코코의 지파로 추정되는 바람새 지파, 가먼트 위도의 지파인 거미 지파, 퍼디디가 속해 있는 부엉이 지파, 페르세우스가 있는 말 지파가 확정적으로 공개된 상황입니다. 고대종 사냥 때 보였던 거북이로 추정되는 지파도 있는 것 같지만 원숭이 지파처럼 다른 지파에 흡수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의 뿌리인 견족 같은 경우는 왕왕의 시절 때 한 개의 지파로 인정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야스라자가 현재 꾸린 묘족의 경우는 20개 지파의 정식 지파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로포비아의 성을 받아 자신의 종의 구성원을 꾸리는 것이 지파로 인정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애초에 야스라자가 지파장이면서 군단장이었다면 10가문의 지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야스라자는 자하드군으로 넘어가 군단장을 차지함으로 아주 자유롭고 한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죠. 다른 10가문이 특별한 아이템과 자질을 가졌다면 로포비아 가문은 특별한 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완벽한 아이템까지 곁들여진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정도죠. 그래서 그런지 가먼트 위도우에겐 수비 자르타라는 가주의 보그를 줬지만 가주가 부리는 특별한 동물이 안 보이므로 밸런스를 맞춘 듯합니다. 만약 가먼트 위도우의 상대였던 에반켈이 고대종을 풀 개방한다면 가먼트 또한 자신이 부리는 거대 거미를 꺼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로포비아 가문에 있어서 부리는 동물은 필살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로포비아 가문은 현재 대리 전쟁으로 인해 포비더 가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전쟁을 통해 자하드군, 로포비아군, 쿤 가문의 연합이 있는 것이 밝혀져 쿤 가문이 로포비아 가문과 우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마치니가 벌이는 행동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자하드가에 대한 배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왕왕의 과거 스토리로 인해 가문의 스토리가 공개되었는데 대부분 좋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자하드가 경계했던 고대종과 네이티브원의 직계 및 후대 자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포비아 가문이 힘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 포함 자신의 가문 병력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10가문 특유의 전술도 로포비아 가문이 그대로 보여주었죠. 이어 가주는 야스라차와 왕왕 같은 수인을 가지기 위해 공방의 생체 실험을 의뢰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자신의 격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미물로 취급하는 포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구스장 또한 벌레로 취급하긴 했으나 대하는 모습은 트로이메라이가 조금 더 악질입니다. 네이먼트 정거장 때도 그렇고 자하드군에 들어간 로포비아 랜 때도 그렇고 시내탑 내에서 안 좋은 악역 포지션들은 거의 다 맡은 상황입니다. 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트로이메라이의 랭킹은 가주 중 최하위입니다. 위대한 여정 이후로도 자하드를 따라 움직인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랭킹이 낮기에 10가문 중 최약체로 거론이 많이 되는 편이며, 실제로 둥지전쟁만 해도 주력 병력들을 계속해서 잃는 등 상위권에 안착한 강력한 몇몇 하이랭커들을 제외하고는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비더 가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최약체도 모자라 퍼가 비견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다만 이런 로포비아 가문도 숨겨진 화원 과거 회상 당시 등장했던 고대 오드아이 코브라의 초직계 자녀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8번째 아들도 숨겨진 화원 3, 4명과 대치를 이룰 수 있었던 강함을 가지고 있기에 완전 약체로도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장 많은 전력이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로포비아 가문이 가주를 제외하고 가문 그 자체로 어떤 임팩트를 독자들에게 더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며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진이었습니다.